저는 아버지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기억,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과거 감정의 사슬을 제가 먼저 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 행복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감정의 파도는 늘 있겠죠. 하지만 그 움직이는 감정이 제 행복을 빼앗아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불행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경험을 용기 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군가의 삶이 저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그건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내면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 그래야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보여줄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을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쓸모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왜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였을까? 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게을러지면 버려질까봐.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제가 마음 안에 갇혀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도박, 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동생과 집안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됐겠죠. 그렇게 중학생이 될 무렵에 수학여행 같은 것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졸업사진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어머니의 부재가 있다가 학교에 연락을 받은 친정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 돈이라는 게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제 미래였겠죠. 꿈이었고 처음으로 나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고 유학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내어줘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모은 돈, 그리고 저에게 생긴 꿈은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손을 내밀었고, 엄마와 저는 조금씩 지치고 신뢰를 잃어갔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비슷한 일들이 그저 무한 반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처럼 보여서 친척들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는 시선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리고 왜 부부싸움을 하는지, 그럼에도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됐고 법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새 차를 사야 한다면서 가족의 신용을 요구했어요.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직은 어린 제 남동생의 신용을 담보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동생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사회에 나가야 할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했고 카드 하나 만들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그 빚더미에서 그리고 제 남동생은 몇 년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동생이
그 신용불량자의 낙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왔고 아버지와 각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더 이상 가족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각서가 꼭 필요했어요. 그렇게 금전적으로 남동생의 회생을 도왔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같았어요. 아버지는 또 도박을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친척들이 알게 되고 친척들을 통해서 귀에 들려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고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야지. 가족 아니면 누가 거둘까? 네가 힘들 때 그래도 가족들은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들, 자식돌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살림이 조금씩 펴기 시작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알게 되면서 아, 그래, 용서하자, 이제 이해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용서를 하자, 이해하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인데 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은 모른 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 걱정을 하는데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심지어 이혼을 한 친정 엄마조차도 그래도 친척은 연락은 하고 살아야 돼. 어떤 일이 닥칠 줄 알고 힘들 때 피부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었는데도 가족의 옆에 있어야 한다? 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법을 모르셨던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조언들 뿐이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무의식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이제는 내 남편, 나의 아이들,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나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시점,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잘 커줘서 고맙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아버지의 친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길러진 저의 직관이 상대의 의도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지금의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저의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어야 하고 나는 드디어 이 원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직관적인 느낌이 왔죠.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참고 있었던 나의 수많은 감정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이해하겠다 라고 내 자신 스스로 약속을 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감정들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 화살은 친정 엄마에게도 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견디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나는 견뎠다. 엄마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의 반복된 만행과 엄마가 집을 나간 뒤 혼자 감당해야 됐던 시간들,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는지, 내가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기억이 있고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빠가 술 먹어서 아빠 항상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나를 왜 죄책감에 빠뜨렸는지 이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꼈던 감정들 속에서 숨어 있던 생각들, 말들 모두 다 내뱉고 모두 다 분출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진정한 나를 위해서 내보내는 과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화 과정이었다는 것을 몰랐죠. 결국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부끄러운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운가? 하지만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제가 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영성 체험을 통해서 비슷한 파장은 비슷한 파장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 안에 있었던 숨겨졌던 나의 깊은 본질의 마음 또한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와 다른 삶, 진정한 나의 삶, 그 삶을 읽어내고 살아가는 게 나의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파장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단절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라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충 둘러대고 돌아선 뒤에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내 꿈을 가져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끝까지 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꿈을 꾸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을 내가 이어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나는 원망하느라 바빴구나.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걸 누군가의 탓, 가족이 이런 사람이라는 탓.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나의 가정 환경이 나에게 주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 원망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턱 하고 내려놓고 나는 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멈추고 나서야, 그제서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작은 것이라도 나의 환경에 맞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불행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지 가족과의 단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단절해야 해결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나, 상처받은 나, 자식돌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던 내 안의 아이를 다시 품고 나는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무의식 종료 의식을 하기 위해선 내면 깊은 곳 상처들의 기억들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면 절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없잖아요. 다른 선택을 해야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예전처럼 원망만 하다가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행동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 내면의 질문을 하기인데 그 질문들을 꾸준히 하고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저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제 자신은 없고 누구를 위한 삶에만 집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만 남더라고요. 이 후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그래도 그때 내 고집을 하고 나 혼자 독립해서 내 꿈을 한번 펼쳐볼 걸. 그렇게 후회의 마음들은 결국 내 자신을 미워하는 에너지만 점점 확장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웃고 싶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고 싶고 게을러져도 날 위한 휴식이라고 생각해보고 싶었구나.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나를 양파 벗기듯이 하나씩 알아가니까 숨겨져 있었던 속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속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조용히 견뎌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내 존재보다는 타인을 책임지는 역할로 나는 누군가를 구원해야 해. 나는 가족을 구원해야 해. 라는 불필요한 책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무의식 속에서 나의 책임 의식, 불필요한 구원 의식, 보호자 마인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 때 꿈을 꾸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뭔데? 내가 짓게 뭔데? 이게 되겠어? 돈이 들어와도 이거 나한테 너무 큰 거 아니야? 결국 빠져나갈 거 아니야? 누군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나쁜 사람 될까 봐. 그렇게 내 자신을 미루고 자유를 미루고 원하는 걸 멈추고 대신 다른 사람의 삶을 떠맡으면서 좋은 사람, 착한 딸,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요, 결국 내 삶은 없었겠죠.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명상 이전의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울분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울분만 가득했던 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상처받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행복도 모르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내 말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벨트라는 만남만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한 선택은 왠지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건 현실 도피 같고 먼 이야기, 사치 같은 이야기처럼 여겨졌고 모든 걸 감내하고 버티는 게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모습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 너무 싫었어요. 이런 삶?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를 표현하는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충분한 사랑 받을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제 무의식을 향해 정말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니다 하고 정말 큰 소리로 집에서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참 흘렸죠.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과거의 나에게 무의식 종료 선언하시고 알 수 없는 눈물, 감정이 복부에서부터 치밀어 오르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저도 그때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내보내셔야 돼요. 이 선언이 가능했던 건 그 감정들, 자신의 무의식을 향해서 선포한 그날부터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기억의 저장소에 들어갔던 그 아카샤 체험 때문인데, 아카샤라는 의식의 공간에는 내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한 감춰진 나의 감정들, 억눌린 소리들, 그리고 수많은 생애들, 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들 또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비어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이 무의식 종료, 그 선언이 이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 새로 쓰여질 나의 시나리오. 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때의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아버지를, 제 가족을 원망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가족에게 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모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은 시점부터 한 번에 내려놓아지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옅어질 뿐이에요. 용서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 내 삶을 새로 시작하고 살아가고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는 시간으로 내 평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고 저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들 쭉 보시면 아카샤 명상이라고 있는데 그 아카샤 명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에요. 의식이 옮겨진 곳에서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더 높은 의식과 접속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고 훈련이에요. 방법과 법칙만 알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 바로 제가 울분을 토했던 그 과정처럼 정화의 소용돌이,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파도,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 분노, 수치심, 그런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하시면서 또는 어떤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 안에 소용돌이 안에 있다면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정화되고 있구나.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셔도 좋아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자신의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후회하는 마음, 관계로 힘들어하는 마음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학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사랑에도 부족한 삶이고 사랑만 하고 표현하고 즐겁게 살아가도 짧은 시간인데 더 이상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힘듦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련, 실패들이 내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지도 않아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쵸? 산타 선물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산타가 되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유치원 때 머리 위에다가 양말을 두고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두고 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동생도 잘 보고 청소도 잘 해놓고 착한 아이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빨간 양말을 두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는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갔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두고 간 것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못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과연 슬픈 기억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지금의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 진실을. 그리고 성장하는 20, 30대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전에도 이 진실을 몰랐겠죠. 사랑을 배우기 위한, 나누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들이 사랑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여전히 아프게 남아있는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기억은 우리를 가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 잠시 마음 안에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영상을 시청하신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겠어.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어. 나는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외쳐서 선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분명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랑으로 또는 지혜로 다가올 것을 믿으시면서 이 강의를 주제로 내일 라이브 명상을 진행하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시간이 지나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라이브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명상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꼭 아카샤 명상 진행하셔서 무의식에서 창조 의식으로 점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여정을 더 깊이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클래스 101에서 준비한 마이트리 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유튜브가 됐던 클래스 101이 됐던 여러분 내면을 향해서 자유로움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직관이 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의식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이트리가 항상 이곳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기회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기원드리며 소울 가이드 마이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